오케이,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논술로 합격한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합격의 90%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논제에 달려있어요. 논제에. 논제를 대충 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논술을 오래 공부한 친구, 심지어는 글도 잘 쓰는 친구가 떨어질 때 그 원인의 거의 90%는 논제를 잘못 이해해서예요. 진짜로. 그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평상시에도 잘 썼는데 논제를 까딱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 글이 삼천포로 가 있어. 논제를 잘못 이해하잖아. 제시문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도 글이 저기 삼천포가 있다니까. 새 마누라 고향 삼천포.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요, 이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방식을 딱 두 개만 잡으면 안 돼. 이 문제를 파이널 때도 풀고 학생들한테 제가 한 7, 80명한테는 풀린 것 같아, 적어도. 이거 4가지로 분류한 학생들 딱 3명 봤어요. 3명. 4가지로 분류한 학생이 있었다니까. 있긴 있어. 그 학생이 합격하는 거야. 앞에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방식들 뭐였어요? 그죠? 인간의 방식이 있었잖아. 인간의 방식, 적극적 실천, 그죠? 심사숙고. 그리고 동물의 방식은 어때? 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인 실천, 그죠? 어떤 회피, 도망.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4가지를 일단 나눠줘야 돼. 대응하는 방식들을 어때? 이성적인 논리에 따라 인류의 대표가 돼서 뭔가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하는 거 하나. 심사숙고해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하나. 뭔가 이건 소극적인 거지. 그지? 이거는 어때? 본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4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때? 분류하라고 했잖아. 분류. 왜 분류하라는 말을 쓰겠니? 그냥 차이만 있으면 방식들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렇게 썼겠지. 분류하라고 할 때는 최소 몇 개 이상이야? 3개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2개 하나로 묶거나 2개 2개로 묶거나 아니면 5개면 3개 2개로 묶거나. 그래서 분류하라 이런 문제 주로 나오는 대학이 어디예요? 성균관대 1번은 항상 분류하라는 문제예요. 제시문 4개 5개 주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 상황을 대응하는 방식들을 잡아놓고 뭐 적극적인 어떤 실천, 어떤 회피,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대학이 요구한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 방식들, 분류. 아유, 2개면 그게 분류니 차이지. 2개로 쓰는 애들이 거의 8, 90%예요. 진짜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논제를 꼼꼼히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논술은요, 개념에 대한 예민함을 기르는 거야. 결국 우리가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편다라는 건 자기만의 개념을 써서 뭔가 새로운 걸 설명한다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뜻하거든요. 어때? 이런 개념들에 민감하지 않으면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개념에 민감해야 돼요. 그죠? 화장실 갈 때만 똑똑하지 말고 개념에 민감한 때 우린 좀 똑똑해지자. 알겠죠? 자, 그래서 논제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류하고를 물었죠. 그러면 전체 글의 분량은 500자입니다. 500자. 500자죠. 그죠? 그럼 이 500자를 쓰는데 분류하는 거 어때? 150에서 200자 정도 할애하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를, 즉, 비판하는 부분을 대략 한 300자에서 한 350자.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자,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이 어때요? 적극적 실천이죠. 그죠? 적극적 실천을 근거로. 1-가의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라. 1-가의 화자의 태도는 어때요? 소극적 태도잖아. 그죠?
자, 이해 화자가 취하는 태도는요, 적극적 태도죠, 그죠? 비판하라 그러면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세요? 1-가의 화자는 소극적이라서 문제다. 이해 화자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또 70-80%가 그렇게 써요. 그게 뭐니? 비난이지, 비난. 자, 예를 들어서 A 학생은, 자, 1가는 논술쌤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 2는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비판하라 그래서, 야! 이해 화자는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못생겼다라고 그래?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평범한 글이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비난하는 글을 쓰는 전형적인 글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편적 가치가 충돌하는 거.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 학생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야, 너는 평등이 중요한데 자유를 중요하다고 말해. 그래서 너 문제야. 이렇게 써요. 이런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평등을 지지한다고 칩시다. 평등을 지지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때? 자유는 좋은 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 더 중요해. 알겠죠? 평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 더 필요해. 이렇게 가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그냥 한쪽을 비난하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논수쌤은 내가 잘생겼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못생겼지. 수많은 사람들이 못생겼다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잘생겨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고하면 얘는 소극적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가면 안 돼. 평범해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비판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판하세요? 일단 비판 대상의 논리를 찾아야지. 자, 화자의 태도를 물었으니까 화자는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논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비판 대상의 논리. 2번, 그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근거가 타당한지.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문제점. 비판 문제가 나오면 요로 덧붙여서 사례까지 써주면 대학이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단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화자의 논리부터 찾아줘야 돼. 화자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 자, 화자가 이런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 이익 때문이야, 이익. 나는 어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갈비탕에 기름이 나왔다고 야단을 치지. 나보다 약한 사람.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두드리 맞잖아. 내가 손해잖아. 내가 박근혜한테 개기면은 큰일 나잖아요. 전 소심해서 댓글만 답니다. 댓글만. 댓글만. 자기 이익 때문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판해야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자기의 진짜 이익도 보장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걸 물고 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를 비판하세요 하면 이 사람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뭐가 나와야 돼? 논리가 나와야 돼. 논리가. 우리 비판했잖아요. 제가 기억나니?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억나요? 그 문제 했던 거?
그죠? 비판한다라고 할 때 첫째,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논리를 취하는지 정확히 찾지 않고 일단 비난하기 바빠. 그러면 글이 평범해집니다. 진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극적 태도를 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뭐 점점 많이 펴질 거고 장기적으로는 나에게도 손해가 될 거야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죠? 더 나아가서 어때? 주장의 문제점까지 쓸 수 있죠. 이렇게 한 사회에서 불합리를 용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사회 전체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회로 바뀌어서 사회 전체의 진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써도 돼. 학교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요. 많이 쓰진 않더라도. 알겠죠? 자, 그 첫 단추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이 논리를 못 찾으면 안 돼. 알겠죠? 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시에서 왜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자기한테 손해 갈까 봐 그러잖아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이 취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야. 심지어 저도 그렇죠. 손해 갈 짓은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어때? 사회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 그 촛불 집회 해가지고 어찌됐건 박근혜가 물러갔잖아. 주말에 사람들이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돈 내서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어? 뭔가 개선하려는 적극적 실천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뭔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독일에서 나치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한 명씩 다 유태인들을 학살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때? 언젠간 내가 잡혀갔어.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문제 2에서 학교가 원하는 어떤 것들은 대략 어떤 건지 감 잡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물고 늘어져야 돼.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단기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가의 어떤 화자의 소극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뭘 가지고? 이의 어떤 화자가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학교 측 답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학교 측 답안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학교가 이렇게 답안을 낸 의도를 읽어야지 학교에서 쓴 것처럼 쓰면 학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1. 적기 행동 대처 2.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자, 1. 적기 행동 대처 이거죠. 요거 이런 말을 학생들은 거의 못 쓰죠. 그죠? 즉각 행동 대처 4. 상황 회피 등이다. 자, 이런 말을 쓰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나와 있는 상황을 개념화를 해야 되겠구나. 개념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뭐 대응하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딱 분류. 알겠죠? 이 중 1과 3은 적극적 대응 방식, 2와 4는 소극적 대응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의 화자는 2와 4의 소극적 대응 방식 대신에 1과 3에 해당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지지하는데 특히 1의 적기 행동 대처를 주장한다. 1의 가의 화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고민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방관자적 혹은 회피적 태도를 취한다. 이 화자의 적극적인 주된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만 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때요? 이렇게 쓰면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 전형적인 어떤 비난하는 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답안을 썼지만 대표적으로 외대가요. 답안을 조금 잘 못 쓰는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논술 강사들은 외대 답안들 보면 욕 많이 해요. 이걸 답이라고 썼나 이러면서. 실제로 학교 가는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조금 아쉽다. 왜냐면 요거는 봐봐. 1과 2를 그냥 1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는 이렇게 해서 문제다. 1은 이렇게 해서 문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써버린 거잖아. 요약 정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페이지 조금 넘겨서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나타난 대응 방식은 즉각적인 대응, 주저하거나 방관하는 태도, 무모하고 본능적인 태도, 외면하고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태도들은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와 셋째 방식은 적극적 태도로, 둘째와 넷째는 소극적 태도로 분류된다. 자, 이거 뭐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류할 수 있다면 다르게 분류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분류하는 것도 괜찮을까? 어떻게? 뭐 수동적, 능동적, 그죠? 상황 회피적, 상황 몰입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언어를 쓰면 다 정답이에요. 꼭 적극, 소극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 방식에 따를 때 첫째, 가는 사회 발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불합리한 군사정권에 맞선 적극적인 저항운동이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을 이루어내었듯이 사회의 발전은 이에서처럼 적극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둘째, 가와 같은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부당한 정치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자들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가 지속된다면 화자 또한 부당한 정치 권력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손해가 될 것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손해가 될 거야. 이런 형태로 쓰셔도 되고 어떤 형태로 쓰더라도 비판의 논리가 타당하면 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방금 한 것 중에 질문. 자,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내가 비판으로 떡칠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써야 돼. 야, 이거 문제지. 야, 너처럼 하면 A 문제가 나오지, B 문제가 나오지, C 문제. 그러니까 너 문제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글이 평범해집니다. 알겠죠? 자,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비판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1번 비판 대상의 논리를 안 찾고 하면 글이 안 좋아져. 비난이 돼. 논술쌤은 멋지다 라고 하면 이걸 비판하면 안 멋져, 뭐가 멋져 이러면 비난이야. 야, 너는 도대체 왜 멋지다라고 하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근거를 비판해야 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커서 논술쌤은 야, 진짜 키가 커? 따져보는 거야.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안 찾고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냥 딸랑 주장만 보고 멋지긴 뭐가 멋지, 안 멋지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거의 타당성.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게 왜 중요해요? 키가
큰 것은 사실이야. 키가 커도 안 멋져. 키가 큰 것과 멋진 건 상관없거든? 그럼 체육만도 멋지게? 키가 크다라는 사실에서 멋지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요거를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비판 문제 나올 때 물어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3번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했잖아. 키가 크다란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다. 요거 쓰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 항상 주장의 문제점. 너처럼 주장하면, 논술쌤이 그래, 키 크고 멋지다고 치자. 너처럼 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 남자 다 멋져. 이 쓸데없는 주장이야. 자, 그래서 덧붙여서 사례까지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판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1번, 요거 안 찾고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을 자꾸 생각을 해야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항상 3번을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자꾸 배운 걸 떠올려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자꾸 적용해야 돼. 근데 학생들의 특징, feel이 충만, feel. 이거 이렇게 쓰면 그러다가 엉뚱한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건 뭐야? 기본 수업을 했었잖아. 이 기본을 실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준 책 어디 갔냐? 이거 있잖아. 논술 천재. 요거 보면서 비판 부분 있잖아. 찾아보서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다 설명되어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어때? 요 논술 천재 요 부분 집에 가서 비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